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안정된 미국 중산층 이미지는 잔디 깔린 단독주택, SUV, 아이들 자전거 타는 풍경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 동네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일상이 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갱단 문제거나 빈민가 문제가 아니고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그 약이 중독으로 이어지고 중독이 실직으로, 그리고 실직이 집을 잃는 문제로 이어지기까지. 오늘은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가 어떻게 중산층을 직접적으로 흔들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의료계에서는 통증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통증을 5번째 활력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1996년 퍼듀 파마에서 제조한 강력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옥시쿤틴이 출시되었는데, 이 회사는 마케팅을 이렇게 했거든요. 천천히 방출되기 때문에 중독 위험이 낮다. 만성 통증 환자에게 안전하다.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메시지가 의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는 겁니다. 당시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고, 이로 인해 처방이 폭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퍼듀 파마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에게 영업한 내용이 사실 왜곡된 데이터로 근거 없이 영업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른 채로 1999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오피오이드 처방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성인 한 명당 한 병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 약이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방한 약이다 보니 공장 근로자, 건설 노동자 등 일하다 다쳐 처방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제조업 지역에서 육체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진통제가 필요했고, 이게 쉽게 처방되다 보니 장기 복용으로 이어지면서 약의 의존성을 형성하게 되었죠. 근데 이 오피오이드는 뇌의 보상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라 장기간 복용하면 신체가 약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지는 내성이 생기고, 처방을 줄거나 끊으면 몸에 금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피오이드 처방이 너무 급증해서인지 정부가 처방 오피오이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의존 상태였던 일부 오피오이드 사용자들이 대체 약물을 찾기 시작했고, 대체제로 헤로인이 사용되게 됩니다. 헤로인은 처방약보다 저렴하고 불법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 시점부터 중산층 교외 지역에서도 헤로인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 2013년 이후에 상황이 급격히 바뀌게 되는데, 불법 시장에 펜타닐이 본격 유입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펜타닐이 얼마나 강력한 약이냐면 모르핀의 50배고 헤로인의 50배에서 100배 정도로 강력하고, 소금 몇 알 수준인 2mg만으로도 치사량이 될 수 있는 약이에요. 이 펜타닐이 적은 양으로도 왜 특히 위험하냐면 작용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호흡 억제를 강하게 일으켜서 잘못 복용하면 심장이 멈추기 전에 그냥 호흡이 먼저 멈춰버리거든요. 구조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약이라 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이게 헤로인에 섞여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본인도 펜타닐을 복용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2022년 미국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약 10만 8천여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 상당수가 이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 계열로 인한 사망이었었죠. 프린스턴대 경제학자들이 이 사태를 연구하고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절망의 죽음이라는 표현입니다. 학사학위가 없는 백인 중년층에서 자살, 알코올, 약물 사망이 급증했는데, 이 계층이야말로 바로 미국 제조업과 육체 노동을 떠받치던 전형적인 중산층 계층이었거든요. 이 오피오이드 의존은 단순히 건강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오피오이드 처방 증가 지역에서 노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즉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 처방받고 이에 의존하게 되면 이를 자주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 저하가 오게 되면서 해고 또는 잦은 퇴사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직장 기반이다 보니 직장을 잃으면 보험도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중독 치료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보험이 없어지게 되면 치료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악순환이에요. 치료를 못해서 상태가 악화되면 재취업이 다시 어려워지게 되니까요. 이게 중산층 붕괴의 핵심 고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실직해서 보험 잃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미국 의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이게 쌓이면 또 부채가 되죠. 특히 이 중독 치료는 비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입원 치료, 응급실 방문, 장기 약물 치료 등 이런 비용이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중산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부채 등 여러 부채가 이미 깔려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여기에 의료비까지 겹치면 대출 압박이 시작되며 이래서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주택 압류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 지역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일단 약 중독자가 늘어나면 정상적인 인력인 노동력이 줄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 소비 그리고 세수까지 줄어들게 되죠. 결국 일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상점도 문을 닫고 집값도 떨어지고 지역이 조용해져요. 바로 이런 지역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심각한 지역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을 무너뜨린 이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2022년 미국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약 10만 8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오피오이드 계열이었어요. 약 75%나 차지하죠. 그리고 그 오피오이드 계열 중에서도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인 펜타닐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망자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주요 외부 외상성 사망 요인들을 비교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총기 사고 사망자 수 대비 압도적으로 많아요. 특히 18세에서 45세 사이에서는 과다 복용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예요. 이건 단순 보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수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왜 해결이 쉽지 않냐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먼저 펜타닐은 제조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천연 아편과 달리 재배가 필요 없어요. 화학적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밀수, 생산이 더 용이합니다. 또 소량으로도 대량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즉 극소량으로도 강력해서 밀수가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이건 단속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독은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낙인이 강해요. 치료 접근성도 지역별로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오피오이드의 위기를 공중보건 비상상태로까지 여기게 되었거든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오피오이드의 위기를 비상상태로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 자금 투입을 확대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장벽 강화, 마약 밀수 단속 확대, 중국 및 멕시코 관련 제재 압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펜타닐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처방신 통제에서 시작된 오피오이드의 확산은 헤로인으로 번졌고 펜타닐이 유입되면서 치명적인 위기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너진 건 단순히 몇몇 개인이 아니라 노동, 보험, 가게, 지역경제로 이어진 미국 중산층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마약이 강해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 시스템이 방심했을 때, 시장과 정책이 균형을 잃었을 때 중산층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